3차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산 해운대에 가면 누리마루라는 그 G7 회의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회의를 했던 장소죠. 바닷가에, 해안가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이 보면 요즘 부산에 큰 해운대 이런 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를 개발을 하려면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KTX 철도를 얻는데, 경부 고속철도죠. 철도를 얻는데, 이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 인근에 있죠. 양산시를 이제 지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에는 계곡이라든지 늪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 위쪽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위쪽에 이런 이제 꼬리칠의 도룡뇽, 이런 도룡뇽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산은 습지가 이게 분포하고 있어요. 이 원효 터널이라는 이쪽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천성산인데, 여기에는 늪이라든지 이런 무제체 늪이라든지 이런 늪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터널을 뚫으면 이 지하수가 빠져나와서 이게 꼬리칠의 도룡뇽이 살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민원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스님이 단식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판결은 도룡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자로 불인정돼서 끝났는데,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KTX가 잘 달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어쩐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쩐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현재 도룡뇽 비롯한 가재들이 없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고, 습지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또 일부 조사에는 육화, 그러니까 육지화가 되어가는 그런 증거로 여기에는 이제 소나무라든지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식되는 것으로 봐서는 좀 약간의 생태계 변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제 서로 상반된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도룡뇽은 이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 10년까지 지나지 않았지만 거의 9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불인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중단하도록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제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를 불인정한 이유는 여기가 설악산이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국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우리들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공원이라고 그래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백두대간 보호구역이에요, 설악산이. 그래서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해요. 또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기도 해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이라고 생물과 관련된 보호구역이라고 생긴 것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죠. 이만큼 이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사를 했더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희귀종인 사냥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검토 결과 이제 생물 서식지를 단편화하고, 이게 케이블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생물 이쪽과 이쪽에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되고 식생도 훼손하고, 이 식생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나무들의 어떤 군집들을 말해요. 백두대간 핵심 구역을 과도하게 지형을 변환시키고 자연 생태계 피해가 많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원도라든지 이제 여기 양양군은 이걸 하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원래 있던 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는 거죠. 풍력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천연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이제 목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석탄 발전소를 줄여야 되겠죠. 전기를 생산하는데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조력 발전도 있고, 또 그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그 전기를 하는 이런 그 기초적인 단계도 있는데, 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죠. 근데 이것을 산지라든지 농지에 개발함으로써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사업의 대부분이 이런데 임야에 만들어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육상이 이제 어려우니까 해상 풍력으로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육지에서 풍력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바다로 옮기는 이제 작업들을,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새만금이라도 군산 앞바다,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는 정말로 대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대통령도 가서 축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육상은 이렇게 되게 산에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앞에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지역 생태 쪽을 단절하든지 생태 민감 지역에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이런 곳에 하게 되면 할 곳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인가가 있으면 초주파 소음이라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기계음이 게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면 뭐 기계음이 윙 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주파 소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들이 사는 데는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육지가 점점 안 맞다는 거죠. 이제 육상에다 풍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바다로 이제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데, 바다로 나갔더니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어민들이 여기에 이제 뭐 김도 기르고 양식을 해야 되고 물고기도 양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민들이 이제 또 민원이 많아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철새들이 되게 이제 바다 멀리서 날라오잖아요. 동남아라든지 호주라든지 날라오다가 이 날개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 부딪혔고 죽는 일이 또 벌어져요. 철새 이동 장애.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딱 수평선이 보여서 바닷가 좋았는데, 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경관의 변화, 또 이제 물의 흐름, 해류의 물의 흐름이 바꿔져 본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어장 훼손을 위해서 농민들을 참여시켜서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주고, 이쪽에다가 어초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잘 잡히도록 하고,
철새 이동은 과학적인 예측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칼라를 칠함으로써 철새들이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생하는 그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정책들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렇게 산을 깎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녹색 충돌이라고 그래요. 녹색 충돌이라 하는 이유는 이 나무들도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숲도. 근데 태양광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저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없앤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녹색 충돌이라고 해요. 녹색과 녹색이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 한다든지 또는 건물 벽에 한다든지 또는 그 나무가 없는 그 나대지 이런 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흡수원이고 생물 서식지고 경관이라든지 산사태 우려가 되는 이런 산지의 태양광을 발전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건설의 경사도를 25도, 15도로 낮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재들을 가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에 태양광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수지라든지, 그래서 수상 태양광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이 무려 2,5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2010년 30헥타에서 2017년 말 1,430헥타로 47배가 증가되었다 이 말이죠.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은 태양광들이 이렇게 밭이라든지 염전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전력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사서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이 정부에서 또 일정량의 그 전기 요금을 보조금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가중치를 좀 줄인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우후적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녹색 충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이게 태양광이 제일 많고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력이 있어요. 풍력이 아직까지 상당히 뒤지죠. 그래서 이제 풍력을 대규모로 이제 개발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야 돼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탄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민들 나름대로 또 그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계획 입지제도 어디에다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를 발굴하는데 그동안에는 태양광을 개발하는 업자가 그 부지를 발굴하고 풍력도 그 업자들이 부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하고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업자들은 제도를 바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민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을 정부가 하는 거죠. 지자체. 광주는 광주시가 하고 하수는 하수군이 하는 거죠. 후지를 발굴해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환경 영향평가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미리 만들고 거기서 만드는 그 환경에 대한 악화를 저감하기 위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민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함으로써 이런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의 입지를 훨씬 더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것은 개발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사전에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환경영향평가예요.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천성산의 개발, 철도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개발도 하면서 꼬리치를 도롱뇽도 살게 하고 또 주민들도 살게 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도 보호하고 태양광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할 것인가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굉장히 혼잡해요. 공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 충돌 위험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아주 급박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제주 쪽에 있으니까 서귀포 쪽이죠. 서귀포 쪽에 구자라는 곳이 있어요. 구자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제2 제주공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주공항을 만들려면 여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봐가지고 이 활주로 노선을 방향을 이쪽으로 할 것이냐 이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정해야 돼요. 정하려면 이 주변에 철새 도래지는 어디가 있는지 또 여기에 뭐 섭지코지도 여기가 있는데 이런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공항 소음이 중요하잖아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환경영향평가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제주도에 가면 비자림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울창한 숲인데 제주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여기 혼잡하니까 이걸 이제 8차선으로 늘리게 이만큼 비자나무 숲을 잘라내버린 것이죠. 숲을 제거한 것이죠.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희귀생물종인 팔색조가 살고 있고 또 붓순나무도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데 솥동구리도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는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고 정말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 부실화가 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이런 비자림이 과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숲을 제거하고 도로를 넓혀야 좋은지 이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이건 정말로 이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편리성만 고려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힌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숲을 어느 정도만 훼손을 하고 조금 뭐 2차선만 늘린다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 이 중간에 뭐 가로수를 옮겨 심는다든지 그다음 주변에 다른 곳에 대체 숲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환경영향평가예요. 답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원들이 있어요. 공원을 예정하는 부지들이 있어요. 지구가 있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공원을 안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광주에도 7, 8곳이 있는데
풍암 저수지 인근에 보면 중앙공원이라고 산이 좀 큰 게 있는데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공원을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20년 동안 그 공원을 광주시가 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그 땅 주인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헌법에 안 맞다,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그 공원 일몰제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특례제도라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공원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일부를 그 아파트라든지 다른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30%를 70%는 공원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전부 대서 이 전체 공원을 개발하되 30%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공원을 보존하는 거예요. 대신에 30%는 희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법으로 지정이 돼서 이런 일을 현재 하고 있어요. 광주도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바람직한 것은 우리들은 낸 세금으로 광주시가 이런 그 택지 개발 없이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처럼 개발하면 훨씬 좋겠죠. 재정 사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개발에 대한 나침판이에요.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거기 개발하는 사업자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뭐 LH에서도 많은 택지 개발을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환경기관, 환경청, 그 다음에 지자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목적은 사전 예방이에요. 사전 예방. 그래서 현재 뭐 새가 몇 마리 살고 나무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뭐 주민들 얼마나 살고 있는지 예측해서 평가해가지고 저감반을 만들어서 부작용이 많은 사업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 적은 사업들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감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예방을 하는 거고, 사전 예방을 잘하면서 저감 방안을 잘 만들면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이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직접 사업을 중단하는 게 꽤 있어요. 이렇게 꽤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옛날에 이제 동강댐도 물론 이제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되어 있지만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계획과 개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 여기 보면 CEA는 바다가 아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 영향 평가는 프로젝트 위주였어요. EIA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데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서 하는 거예요. 부지도 정해졌고 대신에 뭐 도로를 반드시 낼 건데 이게 좀 어떤 숲을 피해서 산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도 우회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터널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면 도로 아까 천정탄 도로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평가하는 게 이제 그 계획이잖아요. 계획 단계, 프로그램 단계에서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단계에서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 현재 수많은 그 계획들이 어떤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관광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관계없는데도 다 이런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나 계획, 개발 기본계획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이때는 훨씬 더 그 폭넓은 선택적 제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안을 많이 계획을 하니까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계획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이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 프로젝트 EIA 단계로 오면은 선택이 불가능하죠. 반드시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처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나눠져요. 전략 환경영향평가, 아까 CEA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 단계, 기본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시 계획 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환경에 대한 영향, 소규모는 규모가 작은 것, 큰 규모는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나누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할 때부터 운영할 때까지 뭐 단계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3년간, 어떤 것은 10년간 이렇게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조사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됐는가, 또 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요. 되게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 무조건 막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에 그 상월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상월마을. 이 상월마을에는 공장이 막 우후죽순대로 이렇게 난개발로 개발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 인가들이 이 폐기물 처리 업체 나온 쇳가루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암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만 하면 어쩌냐, 아까 사후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가 끝난 이후에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만 받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그동안에 수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달이 나타났다니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가리왕산이라는 데 활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 복원하도록 그때 돼 있었는데 복원을 안 하니까 환경부가 복원 명령을 내렸어요. 강원도는 귀하게 개발해 놓은 것인가, 계속 사용하고 싶겠죠. 이런 것들을 상호환경 조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하냐면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항만을 건설, 다양한 분야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철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그 사업 대상이 있고, 뭘 하냐, 자연생태, 숲이 얼마나 있고 또 무슨 동물이 살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온가,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토양은 어떻게 되는가, 생활환경 분야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어쩐가, 그 다음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환경 보전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평가하는 방법은 협의회를 만들고,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절차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왕에 강의를 하니까 이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뭐 공람, 공고,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어요. 의견을 들어서 이제 다시 보고서를 제작성에서 환경청이 협의를 받아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절차의 민주성, 사전에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공위성 촬영해서 토지 피복도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졌는가 도시로 이루어졌는가 시가가 있는가 농업지역인가 산림 초지인가 습지인가 낮인가 수역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거 보는 것이죠. 또 그런 토지 피복도에다가 생물들이 어떤 생물이 살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태 자연도라는 거예요. 뭐 조경학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다른 학과는 크게 모르셔도 돼요. 생태 자연도라는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사라는 그 자격 제도가 생겼어요. 기술사보다 좀 더 높은데요. 평가서 품질을 높고 또 거짓으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부실 작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 국가 자격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한 15회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업을 할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아무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에 197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쭉 왔다가 1993년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현재 이루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여러 번의 그 개정을 거쳐서 현재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형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사전 환경 이런 그 사후 환경조사 이렇게 이제 그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차 시에는 어떤 그 우리가 생물 다양성 상생을 이제 잘 보존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 면적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그 수단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를 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 개발과 보존의 어떤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계획을 평가한 전략영향평가와 그 다음 실제 실행 계획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그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한데 환경 영향 평가사 제도가 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주차 그 생태계의 상생과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